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과연 성남시가 얼마를 환수해 왔는가 하는 것들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 5,503억을 환수해서 단군 이래 최대 환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뭐 그게 엉터리다 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남시 공공개발을 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이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 저는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절반 또는 70%라는 게 바로 5,503억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만큼을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과거에 이재명 캠프에서 그 기자들한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게 이재명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얘기는 뭐 제가 제 분석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경제정의 실천연합이죠. 경실련에서 이 대장동 사업의 이익과 환수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5,503억 중에 미리 고정수익으로 확보했다는 1,822억 이것만 이익이고요. 나머지는 누가 대장동 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그 택지를 판 거, 그다음에 주택을 분양해서 얻은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분석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기초적인 자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거, 대장동 개발이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택지를 팔아서 개발이익을 얻은 게 있고, 택지를 판 가격이 있고, 판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서 받은 돈이 있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개발이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니까 1조 8,211억 원이다. 경실련 계산으로.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택지를 판 거, 분양해서 얻은 거. 택지를 판 건 어떻게 되느냐. 대장동 택지가 총 14만 3,160평입니다. 이걸 평당 1,553만 원씩 팔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요게 2조 2,243억 원. 대략 2조 2천억 정도 되죠. 이 중에서 뭐 팔았다고 다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하는데 들어간 돈, 그게 이제 택지 개발비죠. 개발비가 1조 5천억 들었다고 이재명 캠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빼면 7,243억 원이 택지를 팔아서 얻은 수익이다 이거죠. 요건 순수하게 수익입니다. 택지를 팔아서. 그러면 개발이익은 택지를 판 거하고 분양해서 얻은 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분양해서 얻은 수익은 얼마냐? 주택 1호당, 주택 그 하나당 약 9억 1천만 원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약 9억 1천만 원. 여기에다가 대장동 공동주택지가 13개 블록인데 거기에 4,340세대입니다. 곱하니까 총 3조 9,400억 원이 됩니다. 요게 주택 매출액입니다. 요 주택 매출액과 택지 매출액을 두 가지를 합쳐야 이제 수익이라고 했죠. 개발이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주택 매출액에서 원가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실련에서 계산한 거는 한 가구당 원가가 6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6억 6천만 원. 요거 곱하기 4,340 이렇게 해서 총 13개 블록에서 3조 9,40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원가를 빼니까 1조 968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분양 수익입니다. 그러면 결국 분양에서 얻은 돈 1조 968억 그 다음에 택지를 판매해서 얻은 돈 7,243억 원 요 두 가지를 합치면 1조 8,200억 정도가 되는데 요게 개발이익이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고정수익은
1822억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냐? 1조 6천억 정도가 남죠. 이거는 다 민간업자들이나 화천대유나 뭐 이런 데로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경실련식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 1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다 민간, 그러니까 성남시 거 1822억 빼면 나머지는 다 민간업자나 화천대유가 했다. 이게 배임의 핵심입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바로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자, 왜 1조 6천억 원 정도를 민간업자하고 화천대유 사람들한테 다 넘겼느냐. 이 설계를 도대체 누가 했느냐. 이게 배임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경실련이 계산한 겁니다. 배임의 핵심이고. 그렇게 따지면 1조 8,200억 정도에서 1,822억을 환수했다고 하면 결국 공공으로 환수한 건 10%밖에 안 된다.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다가 뭐 SOC,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5,503억을 환수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 이 결정적 차이는 뭐냐? 이재명식 계산법과 경실련 계산법의 결정적 차이. 그건 바로 이 기부 체납이라고 할 수 있는 SOC나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환수액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입니다. 저는 포함시키지 않은 경실련 계산법이 맞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장을 했더라도 또 민관 합동개발이 아니고 전체를 다 민영개발로 했다고 할지라도 공공환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뭐 학교 부지, 그 다음에 뭐 무슨 다른 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로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뭐 공원 용지 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민간 개발을 해도 반드시 그 자기네들이 조성을 해서 공공에다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민간 개발한다고 그래서 민간이 이익을 100%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뭐 시청이나 뭐 이런 데에서 과연 그 허가를 내줄까요? 그거 한꺼번에 하면 바로 대박이 나버리는데, 아니면 분양가를 낮추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여튼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대장동에 땅을 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어느 정도 그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원래의 땅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수익 1822억을 빼고 5503억의 나머지 돈은요, 누가 성남시장을 하더라도 또는 100%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환수가 가능한 액이고 어찌 보면 더 환수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로 유동규 씨 등의 배임 부분은 뭐냐? 경실련 계산대로라면 1조 6천억 원이 화천대유나 민간업자한테 넘어갔는데 이거를 최소한도 만약에 성남애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지분이 그 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 플러스 한 주입니다. 그러면 절반은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8천억은 가져와야 되는 거죠. 8천억. 1조 8,200억 정도의 개발 이익이 있다면 9,100억 정도는 성남시가 환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럼 9,100억을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고정수익을 했다고 하면 고정수익이 1,800억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8천억 정도는 아니죠. 한 7천 뭐 한 300억 정도는 사실은 이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자 초과이익 환수장치 이런 거는 뭐 넣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식 계산법대로라면 여하튼 현재 어찌됐든 간에 이 1조 6천억 원 중에 8천억 원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를 했어야 한다. 이런 식의 계산법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배임죄라고 하는 부분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뭐 이거는 당시 가장 큰 그 성남시 사업이었으니까 충분히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꾸 그 5,503억을 뭐 자기네가 환수해서 단군인의 최대로 성남시의 재정을 뭐
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불려서 결국 성남 시민들한테 얼마씩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은수미 시장이. 이것도 부당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간업자한테 이 많은 경실련식 계산대로라면 1조 6천억 원이 민간업자한테 개발이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를 하지 않았다. 왜? 그건 지금부터 규명을 해야죠. 왜 하지 않았는가? 뭐 그게 그 안에 뭐 무슨 이른바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그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민간업자한테 속은 것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건 지금부터 규명을 해야 되지만 여하튼 이재명 지사식 계산법으로는 턱도 없는 배임, 임무를 배반한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이 그 뭐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나 근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계산한 이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민간업자가 가져간 개발이익 이것을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가 또는 환수하는 장치를 왜 마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배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배임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이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김만배, 정영학, 그다음에 남욱,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 4명에 대해서만 지금 배임 혐의를 논의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과연 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일까? 그건 뭐 보나마나죠. 제가 뭐 특검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 유인태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거는 뭐 제 의견하고 같고 근데 왜 유인태 전 정무수석도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국민 여론이 지금 뭐 60 내지 70%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국민 여론을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월간조선이 또 여론조사한 새로운 사실이 나왔던데 거기서도 63%가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여권 63%의 국민과 싸워야 한다. 과연 63%의 국민과 싸워서 여권이 이길 수 있을까?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것이죠. 그런 대목이 있고 여하튼 이 이재명식의 계산법과 경실련과 같은 중립적 시민단체의 계산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검찰은 어느 식의 계산법을 따를까? 일단 유동규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봐서 그 배임 혐의에 수천억의 손해를 성남시에 끼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검찰은 경실련식 계산법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